서원대학교에 센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요? 첫 수업을 떠나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네. 이 건물은 처음 와보는데? 저도 이렇게 멀리는 처음 보고요. 여기 아닌가? 아 여기네 중국통일센터. 뭔가 많다. 뭐 많이 적혀 있는데. 네, 오늘 잠깐 이제 여러분들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네. 선물이요? 네. 감사합니다. 노트다. 선물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전 이걸로도 충분한데요. 전 좀 더 큰 걸 기대해가지고. 편지 있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편지 내용을 한번 종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씨, 종희씨. 여러분들은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MZ세대 대표가 되어 앞으로 지통수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는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쓰기 위해 제작진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으로 지통수와 함께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지통수가 뭐예요? 자, 이제 지통수는 MZ세대가 듣는 통일 수업의 약자로 써있어요. MG의 지통수. 지통수. MG라서 지통수 좀 올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수업을 하기 전에 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통일교육센터는 저희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년 단위로 전국의 통일교육센터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통일 강좌 위주로 좀 운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체험학습이나 평화통일 글쓰기 공모전, 그리고 평화통일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평화통일 신앙송대회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수연아, 넌 알고 있었어? 저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에는 서원대학교 안에 하나뿐인 건가요? 예, 충청북도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도착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다 같이 이동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 잘 듣고 앞으로 그 MZ세대를 대표해가지고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좀 힘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지통수 화이팅! 파이팅! 지통수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이동하면 될까요? 지금 오늘 혹시 수업 해주시는 선생님이신가요? 네, 오늘 수업을 맡게 된 김인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처럼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20대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이자 여기 충북 통일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구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혹시 어떤 수업을 듣는지 다들 알고 오신 건가요? 뭔가 통일 관련 교육으로 알고는 왔는데 네, 자세한 주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네, 네네. 아마 오늘 첫 수업이니까 어떤 식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뭐 그런 네네. 거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혹시 내일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내일이요? 6월 25일? 6.25. 네, 6.25일 25일. 좀 감을 잡으셨죠? 네. 네. 6.25 전쟁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좀 슬픈 역사이자 비극이었던 그리고 분단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6.25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희 씨는 어디서 군복무를 하셨는지 알수 있어요? 저는 화천에 있는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27사단. 네. 군복무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기습적으로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떠셨을 것 같나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빠르게 경계 태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수현 씨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도둑이 우리 집에 갑자기 확 문 열고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자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심지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북한군이 암호명 풍224라는 미리 사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놨어요.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기 때문에 남측에서는 아예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때려버린 거죠. 네, 새벽 4시면 다들 자고 있을 때니까. 그렇죠.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군이 3일 만에 3일 만에? 네, 3일. 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이나 혹은 그 근처의 수도권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미군이 이제 참전 의사를 밝히게 되죠. 이 국제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제가 아는 장군은 메가더 장군밖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가더 장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지시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인천이었을까요? 바다 쪽이고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바다라서? 네, 맞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서울이 함락됐는데 이 인천부터 서울 사이를 딱 잘라주면은 이게 사실 보급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 빠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세를 몰아서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고 38선을 넘어서 평양이랑 압록강까지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진영이 밀리는 걸 볼 수 없었던 중국에서 참전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또 내려와요. 끝없는 병사를 투입해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조금씩 다시 밀리게 돼요. 우리 군은 다시 38선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나 큰 피해랑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져서 결국에는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회담이 그냥 우리 휴전하자 해서 바로 휴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휴전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근데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네.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3년 1개월 만이죠. 1953년 7월 27일에 전쟁을 중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전협정 체결일이 바로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는 그 당일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고 해요. 38선은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소련과 미군이 우리와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이 땅 침범하지 마라고 그어놨던 게 바로 38도선이고요. 그래서 38도선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38도 선에 맞춰서 자른 건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군사 분계선인, 그래서 울퉁불퉁하죠,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휴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6.25 전쟁은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휴전을 하게 된 거지 아직 이렇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휴전선을 긋고 남과 북이 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좀 서로 총소리를 겨누고 있는 사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이자 비극이고 오늘까지 이어진 남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6.25 전쟁으로부터 좀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도 벽을 지고 사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한 뿌리로 시작된 같은 민족인데 네. 아직도 맞습니다. 중전이 아닌 휴전으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6.25 전쟁이랑 그리고 남북 분단의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혹시 두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수도인 서울을 3일 만에 점령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남과 북의 군사력 차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남북의 군사력 차이가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군사력 차이는 처참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남한의 지상군, 지금의 육군이죠. 네. 그래서 남한의 지상군은 한 9만 6천여 명 정도 됐어요. 북한은 지상군이 한 19만 명. 그러면 네. 2배 이상 차이가 그쵸. 나서 진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남한에는 전차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냥 영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전차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스탈린의 지원을 김일성이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소련제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 장비가 한 240여 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 심하죠. 네. 자, 그리고 해군 쪽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해군 함대가 우리나라에는 한 70대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110대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공군, 전쟁의 판도를 확 뒤집을 수 있는 공군의 전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연습기, 그러니까 연습용, 연습기, 네, 그리고 연락기,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다 합쳐서 22대 정도뿐이었는데, 자, 북한은 전투기가 한 211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군사력 차이에서는 비교가 되지가 않죠. 육해공 어디에서도 그렇죠. 무엇보다 근데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그렇게 새벽 4시에 남침을 기습 강행했다는 게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군사력 차이도 났는데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일단은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은 후유증이 오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요즘 MZ세대에서는 이 후유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PTSD라고 좀 애들이 아, 많이 그쵸.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좀 이런 PTSD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실제로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큰 아픔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군인만 17만 927명 정도가 전사나 실종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은 근데 추정치로만 따지면 민간인들도 한 100만여 명 이상 사상자가 나왔을 거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남겼고 끔찍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간에 추정값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를 들어서 좀 속상하고 슬프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희생하면서 지켜간 우리나라를 우리들이 좀 가꾸어 나가고 지켜나가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통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통수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 어떠셨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꽤 돼서 이런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고지전 같은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너무 수업 시간에만 통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분단국가 나눠진 이유 그리고 그런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지통수는 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제트 하면서 보면 우리는 지통수! 감사합니다.